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Part 6 공략 천기누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Part 6의 공략으로 총 4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먼저 Part 6의 유형은 1. 외관상 Part 5에 가깝지만 글 전체 흐름을 고려해서 정답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Part 7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또한 Part 6에서는 어휘 문제 9개, 문법 문제 7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며 특히 시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6의 어휘 문제를 푸는 실전 공략 팁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Part 6 어휘 문제 공략 실전 팁 3가지. 첫 번째, 밑줄에 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반드시 정독하라. 두 번째, 첫 번째 어휘 문제가 안 풀려도 그냥 넘어가세요. 뒤 문제를 풀다 보면 해결된다. 세 번째, 첫 줄 어휘의 문제의 단서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어휘 문제의 단서는 맨 첫 줄에 주목하세요. 아직 정리가 덜 되셨어요? 그럼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이전 10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더해서 접속 부사와 알맞은 문장 넣기에 대한 필살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Part 6 공략 천기누설 접속 부사는 국어 문제? 먼저 접속 부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단순합니다. 주어, 동사, 밑줄, 콤마, 주어, 동사의 구조에서 밑줄에 적절한 접속 부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밑줄을 중심으로 앞, 뒤 두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접속 부사를 골라야 합니다. 크게 반대 대조의 맥락의 경우에는 however, nevertheless, in contrast 등이 있고 일의 순서를 얘기하는 경우에는 and then, afterwards 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는 therefore, as a result, consequently 등이 있습니다. 조건, 가정의 경우에는 if not, if so, otherwise, in that case 등이 있고요. 대안,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instead, alternatively, 강조,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particularly, in fact 등이 있습니다. 추가 예시를 하는 경우에는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등이 출제됩니다. 이 접속부사 문제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앞뒤 두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이 역접인지 순접인지 인과관계인지를 파악하려면 일단 앞뒤 두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Part 7이 취약하시거나 독해력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Part 6의 접속부사 문제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독해의 기초 체력을 꾸준히 길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밑줄 콤마 주어 동사 접속 부사 문제임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앞뒤 두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해보면 앞의 문장은 고객들은 HU뱅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뒤의 문장은 HU뱅크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뒤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따져보면 H뱅크는 전화,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앞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나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주는 것으로는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기에서는 바로 D, furthermore가 정답이 됩니다. 어떠세요? 해석만 원활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various라는 단어를 몰랐거나 through를 몰랐거나 online, offer, application 등의 어휘를 모른다면 그럼 앞뒤의 해석은 안 될 것이고 그 앞뒤의 논리 파악도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입문 기본 단계에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하신 분들은 접속부사 문제가 다소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공을 좀 더 기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세요. 태풍으로 재고 물품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 문장에서는 취소를 원하시면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 문장에서는 배송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사실은 in 2weeks는 2주 후에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2주 안에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의 지연으로 인해서까지 문장은 나와 있어요. 자, 두 문장의 해석은 다 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어주면 좋을까요? 보기를 보시면 otherwise, nevertheless, accordingly, indeed 이 네 가지가 있네요. 취소를 원하면 말해달라. 2주 안에 배송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그죠? 어떤 특별한 논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은 nevertheless를 골랐습니다. 취소를 원하면 말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 받아볼 거야. 이게 뭘까요? 취소를 했는데 왜 물건이 오겠어요? 왜 학생들이 이걸 골랐을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사실은 otherwise였습니다. 이 otherwise를 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취소를 원하면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즉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물건은 2주 후에 받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문장에 otherwise 이게 우리말로 의역을 좀 해야 해요. 물건 배송이 태풍으로 늦게 되었으니 취소를 원하시면 취소해주겠다. 만약 취소를 원치 않으시면 지연으로 인해서 2주 후에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 해드릴까요?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는 맥락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접속부사 문제는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도 그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우리말로도 생각을 좀 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국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석마저 부정확하다면 난공불락의 난이도가 될 수 있습니다. Part6 공략 천기 누설 알맞은 문장 넣기는 Part6의 끝판왕.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는 빈칸에 문장 4개를 주고 글의 흐름에 맞는 문장을 고르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Part 5, 6의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문제입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서도 동일한 문제 유형이 있으므로 수능 시험을 접해보신 분들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은 밑줄 앞뒤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그 흐름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밑줄 앞뒤에 정교한 수준의 독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뒤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기 4개의 문장 역시 정확한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독해의 정교함이 떨어지면 이 문장도 말이 되고 이 문장도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답을 고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Part 6에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Part 7보다 더 많은 독해력이 요구됩니다. RC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교한 수준의 독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독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더더욱 필살 비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필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Part 6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의 필살 비법. 일단은 앞뒤 문장의 정교한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기 4개 중에서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다 보면 사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고르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더 자연스러운 쪽이 있죠. 독해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보기 4개 중에서 답을 고르기보다는 보기 4개를 읽으면서 맥락이 어색하거나 생뚱맞는 문장 2개를 먼저 소거하도록 하세요.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답이 아니다 싶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렇게 보기 4개 중에 일단 2개를 소거하세요. 그리고 남는 2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49대 51이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은 쪽을 고르면 되거든요. 이게 기본 전략이고요. 여기에다가 다음에 3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시어, 연결어, 시제. 먼저 지시어. This, that,
it과 같은 지시어는 그 지시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영어 독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시험에서는 다음 중 it이 지칭하는 바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익 시험에는 없어요. 신기하죠? 수능도 있고 터플도 있는데 토익은 없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토익 문제에서는 Part 6에서 알맞은 문장 넣기라는 이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보기에 this is가 나오면 그 this가 지칭하는 바가 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대체로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등장하는 특정 어휘이거나 그 앞문장 전체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의도가 지시어의 대상을 잘 인지하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this가 들어간 보기는 정답률이 60%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시어가 있는 보기를 주목하세요. 특히 this가 있으면 이쁘게 보세요. 다음으로 연결어. 연결어에 주목하세요. However, therefore 같은 연결어는 앞뒤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속부사 그 연결어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Accordingly, unfortunately, also 이런 연결어가 있는 보기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also에 주목하세요. 토익 Part 6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는 앞뒤의 단순 나열의 흐름입니다. 이게 출제자에게도 부담이 없어요. 보세요. 철수는 착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뭐 문제될 게 없죠? 순이는 영어를 잘한다, 또한 수학도 잘한다. 논리상 뭐 시비 걸 게 없어요. 물론 예문이 약간 기분은 나쁜 게 있다, 그죠? 단순 나열이 제일 단순한 논리 전개이거든요. 논리상 오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자도 이런 흐름이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나열의 구조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매회 시험 4문제 중에서 하나는 단순 나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제에 주목하세요. 시제, 즉 시간적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It was successful 같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아직 하지도 않은 행사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시제 was만 빼면 어때요? 행사를 할 건데 성공적일 거다라는 맥락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대충 읽으면 걸려들 수 있습니다. 출제자도 보기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쉽게 오답으로 세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시제, 즉 시간적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을 보기에 넣어서 함정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제에 주목하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일단 보기 2개를 선소거하고 남는 2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쪽을 고릅니다. 특히 지시어, 연결어, 시제에 주목한다. 이것이 Part 6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에 대한 필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관한 안내글이에요. 모든 서류 작업만 끝나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6월 10일 이후로는 언제든지 라는 문장이 오고 그 뒤에 밑줄이 있습니다. 보기들을 보면 A는 저희는 오직 상업용 건물만을 취급합니다. 아니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commercial buildings가 나오면 이상하죠. 오히려 residential buildings가 나와야 연결고리가 있겠죠. 이렇게 맥락상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 싶은 보기는 바로 탈락합니다. 이제 보기는 3개 남았습니다. B의 경우는 unfortunately 일단 연결어가 있네요. 연결어에 주목합니다. 불행히도 저희 모든 아파트는 지금 빈 곳이 없습니다. 6월 10일 이후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빈 아파트가 없다니 말이 안 되죠?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탈락. 이제 남아있는 보기는 2개네요. 이 2개 중에 더 좋은 쪽을 고르는 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C는 그 어느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자, these 지시어 보이시죠? 지시어에 주목하라고 했죠. 문제는 이 문장에서는 이 these rooms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rooms를 언급한 게 없는데 어떻게 these rooms가 지칭 대상이 되겠어요? 결국 지시어에 주목하시되 그 지시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없으면 이건 오답의 이유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남는 D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는 아파트 열쇠를 드릴게요. 그날 전에. 자, 지시어 that이 있네요. 역시 이 that day가 언제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앞에 June 10th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렇게 언급한 날짜가 있으니까 that day는 바로 이 June 10th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June 10th 이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열쇠는 그 전에 전달해 주겠다. 맥락도 딱 떨어지는군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맥락에 안 맞는 보기 두 개를 소거하고 지시어와 연결어에 주목해서 특히 지시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전 연습이 좀 되셨어요?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가 마음에 든다, 같이 일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알려주세요, 계약서 체결을 위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지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밑줄이 있네요. 보기를 보시면 A는 많은 고객들이 이미 당신의 업무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계약서 서명도 안 했는데 벌써 칭찬이라니, 이런 게 바로 시제, 즉 시간적 흐름이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전후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은 오답으로 처리하셔야겠습니다. 보기 B는 therefore의 연결어가 있네요.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초안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다음 주에 계약서 서명하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계약서 초안을 수정한다. 뭔가 생뚱맞지 않으세요?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으므로 역시 보기 B도 바로 탈락합니다. 보기 C는 우리는 그런 사안들도 논의할 겁니다. The matters. 여러분, this하고 these가 지시어라고 했지만 사실 더 명사도 보통은 앞에 명사를 언급하고 그 뒤에 더 명사의 형태를 쓰죠. 즉 앞에 matters를 언급한 게 없는데 갑자기 the matters가 튀어나오면 이게 뭘 지칭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시어의 지칭 대상이 없으면 역시 오답 처리가 돼야겠습니다. 보기 D는 어떤가요? 보기 D는 난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간이 돼요. 앞서 다음 주에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하자라고 했죠? 그 뒤로 화목 중에 시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뭐 문제될 게 없죠. 자연스럽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맞지 않은 오답을 제거하시고 맥락에 맞지 않은 오답을 제거하시고 지시어의 지칭 대상이 모호한 것을 오답으로 제거하면 이쁘게 정답만 남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Part 6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 필살 비법 잘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서 써먹으세요. Go, go, go for it!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자, 오늘은 지난 영상 내용에 더해서 접속 부사와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에 대한 필살 기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접속 부사 문제의 경우는 밑줄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밑줄 앞뒤 문장의 정교한 독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독해력이 약하면 접속 부사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앞뒤의 흐름은 크게 however, nevertheless와 같은 반대 대조의 맥락도 있고요. and then, afterwards와 같은 일의 순서 나열, therefore, as a result 같은 인과관계, otherwise, in that case와 같은 조건 가정, instead, alternatively와 같은 대안 제시, particularly, in fact와 같은 강조, 부연 설명, in addition, furthermore 같은 추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도 그 논리적 흐름 파악이 쉽지가 않아서 다소 어려운 국어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는 밑줄 앞뒤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그 흐름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것으로 밑줄 앞뒤의 정교한 수준의 독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속 부사 문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당연히 접근법도 유사합니다.
앞뒤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기 4개의 문장 역시 정확한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독해의 정교함이 떨어지면 이 문장도 말이 되고 저 문장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Part 7보다도 더 많은 독해력이 요구된다. RC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교한 수준의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독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필살 비법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 일단은 앞뒤 문장의 정교한 독해를 하시고, 두 번째, 보기 4개 중에서 맥락이 어색하거나 생뚱맞는 보기 2개를 먼저 소거하세요. 남는 2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쪽을 정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시어, 연결어, 시제, 즉 시간적 흐름에 주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시어 중에서는 this, 연결어 중에서는 also에 주목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꿀팁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토익의 대명사에서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영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영화 시리즈도 빠짐없이 시청해 주세요.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